자, 질문. 정연아, 질문. 79쪽에 60번. 자, 79쪽에 60번 같은 경우에는 fx라는 식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요거 있지? 리미트가 붙어있는 이거를 미분계수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로 설명을 할 때 내가 포인트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미분계수는 x값 두 개를 설정해서 평균 변화율을 만든 다음에 항상 순간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x값 두 개가 정해져 있어서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점 두 개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 분자가 여기서 얘를 뺐기 때문에 분모도 여기서 얘를 빼야 되죠.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게 평균 변화율. 그리고 여기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순간 변화율.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모아서 미분계수라고 하면서 f'1이라고 변신을 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모아야 돼요.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리미트랑 분자는 있는데 분모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겠다. 이렇게 식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1이라고 하고 앞에다가 2를 붙이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fx 알잖아. 미분하고 1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61번도 마찬가지죠? 61번 안 본 사람 61번도 풀어보세요. 이게 그 중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공식이 딱 있고 공식에다가 착착착착 대입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같은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ABC에다가 대입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는 미분에서 더 이상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공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차수 하나 줄이고 지수가 앞으로 내려가는 그거 하나만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뭐 그냥 대충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고 퉁쳐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x 값으로 x랑 2를 선택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거를 모여서 이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분모를 쪼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 여기 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 f'2가 될 거고 얘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될 거니까 12분의 1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또 질문. 자, 78쪽에 57번 문제 보세요. 미분 문제는 유독 겁을 주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추론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 다음으로는 겁을 주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식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분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식이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식을 끝까지 써 나가는 그 행동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추론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앞으로 일어날 상황 아니면 이 그래프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하는 느낌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분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일단 쫄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럼 F 프라임 X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분을 하면 돼요. 곱하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건 한 개씩 한 개씩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요렇게 더하기 x 마이너스 1 1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끝이 날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식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다. 이 정도까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F'O라는 걸 내가 이야기할 때 X자리에 O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X자리에 O를 집어넣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사이에 분명히 X-5라는 항이 존재할 거라서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이거 그냥 없어져 버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얘도 계속 없어지거든. 근데 딱 하나 안 없어지는 애가 있는데 그 식은 뭐였냐면 요 식. 이 식만 5를 대입했을 때 0이 사라지지 않아. 0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F'1 같은 경우도 이 식을 제외하면은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는 순간 전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x-2 x-7 여기에 대입했을 때만 항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5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1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다가 5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요거 1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겠죠. 괜찮습니까? 5를 대입했으니까 5는 없겠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 대입하는 거. 1 대입하면은 1.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까지. 괜찮나요? 이거 싹 약분 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또 질문. 질문. 민지야? 질문. 없어? 아무거나 해줘. 아무거나 풀어줄게.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 돌아가면서 2개씩 말합시다. 풀고 넘어가기. 73쪽에 68번. 자, 73쪽 같이 봅시다. 68번 문제예요. 자,
f의 1이 0입니다.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에요.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겠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분자가 0으로 가는 거 약분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분계수로 모양을 변신시켜서도 없앨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모양을 변신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자 라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했어요. 괜찮니? 마이너스를 묶어낸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fx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애와 분자가 0으로 가는 애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법.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f의 1이 0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f1 써도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쓰는 순간 이거 세 개가 묶여서 얘로 변신을 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리미트가 얘한테 영향을 줄 거고 얘한테 영향을 주면은 f의 1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f'1을 구할 수 있다. 또 이제 한 개만 더 말해줄래? 몇 번? 80쪽에 62번. 자, 80쪽에 62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넘어가는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은 F'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를 x-1로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같은 식으로 나누어 주겠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얘로 변신할 수 있고 얘는 약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x가 1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여기서 대각선끼리 같다라고 해서 식을 쓰면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식을 알고 있으니까 F'X가 3x의 제곱 2ax 플러스 b라서 1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고 2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으로 a와 b를 구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정현이 한 개 더 질문. 자, 73쪽에 69? 66?
자, 66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것도 딱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겁니다. 분모가 0으로 간다. 괜찮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을 가졌다. 이거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한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F의 3은 0이라고. 정현아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F 프라임 3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세 개가 모여서 F 프라임 3이 되는 거죠. F 프라임 3은 A네. 뭐 다른 식이 있냐? A가 답이야? A가 답이야? 뭐 문제를 이렇게 됐어. 자, 또 그러면 원우야 한 개 더. (86쪽에) 86번. 자, 봅시다. 86에 86번. 지우야, 너 이 다음에 질문 2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질문 받아야 돼. 아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니네가 질문을 안 하고 있거든.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n분의 1을 x로 치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n분의 1을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x는 0으로 가게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과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같은 역할을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n은 n분의 1의 역수니까 x분의 1이 될 거고,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되겠죠. 3x 마이너스 4x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까지 하고 나니까 이 x가 마치 h 같은 느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x 값으로 1 플러스 3x 그리고 1 마이너스 4x 이거를 선택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7x가 맞겠고, 앞에 리미트가 붙으면은 순간 변화율이 돼서 얘 x 값들이 1에서 모여요. 그렇죠? x가 0으로 가면 다 1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는 분모가 7x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7x가 없어서 분모 분자의 7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7f'1이었던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미분에서 1 대입해가지고 7이랑 곱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다음 ZU 77? 57? 몇 쪽? 57? 57? 자, 57쪽에 몇 번? 52번. 자, 요거는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fx는 x를 만족한다. 됐죠? 이 말은 fx-x는 0을 만족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fx-x를 gx라고 치환을 한다면 괜찮니? gx가 0을 만족한다 라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와 x를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fx와 x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판단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만족한다와 이렇게 만족한다는 그래프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는 gx의 x절편을 구하고 있다. 까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괜찮지? 자, 나는 fx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fx, x, gx. x를 먼저 쓸까? x, fx. 자,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 과정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gx는 fx 마이너스 x예요. 여기서 얘를 빼는 거예요. 1이니까 양수. 괜찮습니까?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1이니까 양수.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음수.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음수. 이렇게 된다.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양수였고 마이너스 1일 때 음수였고 0일 때 양수였고 1일 때 음수였고 2일 때 음수여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gx가 0이 되는 x절편의 개수는 3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가 3개면 이걸 만족하는 x도 3개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합당하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림이 좀 어려워요. 보세요. 이게 y는 x인데,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래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고 0일 때는 1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fx의 그래프는 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드라이하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fx와 y는 x 사이의 교점의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다음, 지우이 한 개 더. 73쪽에 70번. 자, 73쪽에 70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해야 되는 행동이 f'x는 이라고 해서 f'x에 대한 식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식을 쓰는 방법으로는 이걸 이용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y 자리에 h가 들어있는 거니까 어이? 맞지?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질 거고 따로따로 쓰겠다는 거죠. 얘가 뒤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다시피 x랑 y에는 그냥 0을 넣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행동이야. 알겠지? 자, 왜?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미분계수 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랑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이항하면 없어지겠죠? 얘가 1로 이항하면 f의 0은 1이거든요. 그래서 1 대신에 f의 0 이렇게 써준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 빼기 0을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3개가 모여서 f'0 플러스 2x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냐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f'x라는 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f'x라는 식을 구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분모 0으로 가죠? 분자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f의
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은 0이어야 한다 라는 식이 또 만들어집니다. 괜찮습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괜찮죠? 그래서 f의 1과 f 프라임 1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리미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f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1 이게 14. 자, 플러스 f의 1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거 같은 거라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f의 1이랑 f 프라임 1이 같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식 이해됐어요? 지우야 이거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잠깐만. 분모 이거 뭐야?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통째로 2분의 1이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분의 1은 뭐가 변하는지 알겠습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아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건 상수값으로 변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1이라고 쓸 거고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2분의 1한 게 14야) 괜찮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양면의 1을 곱해서 f'1 마이너스 f의 2'1이 28이다. 여기서부터 구해나갑시다. 자, 여기 f'x가 있어요. 1차식입니다. 얘는 상수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f', 2'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그냥 2라는 거죠. 미분계수값이. 얘가 2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이항이 되면 f'1은 30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f'1이 30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다시 적용.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f'1은 f'0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이거? 32를 0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30이었으니까 얘가 이거 넘어가서 f'0은 28 이렇게 되겠지. 됐나? 알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나요? 이해돼? 어디서 이해하겠어? 다시 말해줘. 2분의 1? 오케이.
이거는 이해되니?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2분의 1 왜 냈는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혜원이 질문 33쪽 73쪽에 69번. 자, 봅시다. 이거 이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풀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치환은 당연히 x 플러스 2를 치환을 하는 게 문제가 폭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할 생각입니다. x가 2로 가면 t는 3으로 가게 되죠.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원래는 분모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여기 요거 이렇게 넘어가서 x가 t-1이니까 x 대신에 t-1을 대입하면 여기가 t-3이 되고 여기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겠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에다가 t-1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t 플러스 1로 바뀔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해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거 좀 껄끄러운데 라는 느낌이 들면 치환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식이 있고 얘는 필요 없는 식이잖아. 얘는 뒤로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f의 3 마이너스 8이 0이어서 f의 3이 8이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8 대신에 f의 3을 집어넣어 주면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f'3이 되고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4분의 1이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나? 그래서 f의 3이랑 f'3을 구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질문? 자, 84쪽에 75번 문제. 자, 여기서도 h가 0으로 가면은 분모는 0으로 가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h를 0으로 보내보면 f의 1 마이너스 g의 2는 0이다 라고 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분자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다 1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f의 1이랑 g의 1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f의 1 그리고 원래는 플러스 f의 1이라고 쓰면 더 이쁘겠지만 나는 gx라는 애도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f의 1이라고 안 쓰고 g의 1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F에 이렇게 식 만들어지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미분 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3분의 2 F'1 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분의 1의 G'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미분에서 1 대입하고 미분에서 1 대입한 거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우리는 로피탈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 로피탈로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됩니다. H를 문자로 생각을 하고 분모 분자를 H로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분의, 자 이거 합성함수 미분, 건 미분, 송 미분, 그 다음 건 미분, 송 미분,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식 나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자, 그래서 로피탈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을 때 빨리 푸는 방법으로 써먹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문제를 좀 골라줄게요. 니네가 대충 문제를 풀었을까봐 일단은 내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서는 답을 맞췄다 틀렸다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내가 그 미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거 맞나? 해가지고 맞췄을 경우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쪽, 72쪽에 64번. 72쪽이 64번 문제의 디귿이 되게 중요한 건데, 기역과 니은은 미분 계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기역과 니은은 미분 계수에 대한 설명인데, 디귿은 미분 계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디귿은 미분 계수와 전혀 상관없는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디귿은 x가 1일 때 미분이 안 돼 원래. 그지?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V자 형태로 뾰족한 그래프거든.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미분이 안 돼. 여기서부터 니네가 헷갈리는 게, 그래프를 좀 아는 애들은 이걸 보고, 이거 이래서 미분 안 되는데? 미분이 안 되는데, 미분 계수에 대한 설명을 했네? 그러면 뭐 틀렸겠지. 하면서 디귿은 틀린 거.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적당할 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조금 애매할 때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내가 그래프도 할 줄 알고 미분 계수도 할 줄 아는 상황일 때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잘 맞물리지 않으면 이걸 틀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얘는 극한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판단을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극한 문제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h가 0의 오른쪽에서 오면 1점 얼마기 때문에 1점 얼마는 여기 양수거든. 그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한 게 그대로 나올 테니까 h 마이너스 그 다음에 h가 0점 얼마면 여기에 이게 0점 얼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입하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대입하고 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래서 1-h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h인데 마이너스 h를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래서 h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분모와 상관없이 분자가 0이니까 얘는 0이에요. 괜찮습니까? 지금 미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극한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h가 마이너스 0점 얼마라서 마이너스 0점 얼마를 대입하면 0점 얼마거든. 0점 얼마는 여기다 대입하면 절대값 아닌 음수여서 이거 대입한 결과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h, h가 마이너스 0점 얼마면 이게 1점 얼마가 돼서 1점 얼마를 여기다 대입하는 식은 절대값 아닌 양수다. 그래서 그대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대입한 식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h거든. 그런데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h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0. 우극한, 좌극한. 0으로 갔네. 얘는 극한값이 0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애초에 안 되는 애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하는 거고 지금 얘는 미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미분 계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64번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69번, 70번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니네가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 중요하다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86번 이런 거 그 다음에 87번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시간 을 좀 더 줘서 문제를 풀게 해요? 아니면은 진도를 좀 나갈까요? 한 20분 정도 시간 더 줄까? 방금 배웠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예제 14번을 안 했었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우리가 검산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fx라는 식을 g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검산식으로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뭐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배웠거든요. 괜찮습니까?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 x-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가 없다. 이겁니다. 일단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나눴다면 얘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등식의 정의에 의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식이 참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를 대입. 이를 대입하면 0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면 당연히 미분을 해도 똑같아야죠. 같은 식을 미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좌변 미분. 그리고 우변 미분. 이거 곱미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2를 대입할 거. 여기 위에도 2를 대입하고 밑에도 2를 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QX가 뭔지 모르는데 식에 남아있으면 미지수 AB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4A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를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 여기 x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보통 나머지를 rx라고 쓰는데 우리가 나누는 애의 차수를 정확하게 알 때는 rx라고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2차식으로 나누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만 돼요. 괜찮죠? 우리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작아야 된다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써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은 검산식이기 때문에 검산식은 항등식이어서 1 대입해서 이 식 하나 하고 그 다음 미분한 거 요거 하고 여기에다가도 1을 대입해서 A를 구하고 대입해서 B를 구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 문제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중요한 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아서 내가 대입해야 되는 숫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변을 미분해도 식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미분한다는 숫자를 대입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접선의 나눗정식.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게 기울기와 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간다. 식은 y는 m에 x-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썼다 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가지고 그냥 문제를 쭉쭉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기울기와 점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만 잘 설정을 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점으로 문제를 내는데 1번 기울기를 알려주고 점을 알려줄까?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를 안 알려준다. 예를 들면 거죠. y는 x의 제곱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모를 때 그냥 2차 함수만 배웠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M으로 합니다. 2,4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이 얘와 접해. 그죠? 접하면 교점이 하나야. 교점이 하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야.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내 함수의 값을 보였단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는 같다.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미분계수라는 게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뜻하는 건데 그 순간적인 변화를 쭉 이어서 보면 쭉 펼쳐서 보면 그게 접선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순간적인 변화를 깨알처럼 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콕을 이렇게 쭉 이어서 멀리서 보면은 접선처럼 보일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y' 2x니까 우리 여기 기울기에 대한 미분계수는 y가 아니라 x가 메인이에요. x가 얼마일 때의 미분계수 이런단 말이에요.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x가 4일 때의 미분계수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2,4라고 되어 있을 때 이 4는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니네가 이제 이과생이 돼서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게 되면 그때는 y 값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x를 기준으로 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x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x가 2일 때의 미분계수 f'미는 4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4구나 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쓰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게 길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되게 쉽게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제 예를 들어보죠. 풀어보세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5가 있는데 x가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자, 보세요. x가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로 점을 하나 구하라는 뜻이겠죠?
x가 2에서니까 2,9에서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4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쓰란 말이고, 같은 느낌으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는데 y가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답 2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y가 1일 때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마이너스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 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y는 2x인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4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4면서 이 점 지나간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서 이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축의 방정식 x는 0일 때니까 x가 y가 0, 마이너스 3. 이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일 거기 때문에 y가 1인 지점이 두 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그래프 위에 점을 알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꼭지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표준형을 안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잘 생각해보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그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여기 꼭지점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한 거죠. 2차 함수처럼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배웠어요. 뭘 배웠었냐면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고. 축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접었을 때 깔끔하게 접힌다 그랬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이쪽 부분 보세요. 이쪽 부분은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감소하고 있어. 그죠?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으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도 아닐까? 맞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인 변화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으면 당연히 순간적인 변화도 감소해야지. 괜찮습니까? 여기 오른쪽 얘는 어때?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으니까 미분계수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여기서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이뻐요. 이뻐.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이뻐.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고 있잖아. 기울기가.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한번 영을 거쳤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에서 양으로 가는데 순간이동하지 않겠죠. 변화가.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진 않을 거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곡선을 이루려면 이해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변하면 이렇게 된다고 되었죠? 점점. 맞아요? 각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 곡선이 만들어지려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꼭지점 구하라 그러면은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표준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됐지? 그래서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4니까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지점이라 x가 마이너스 2일 때다. 그래서 꼭지점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구나.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것이다. 됐죠? 표준형 같은 건 안 만들어요. 알겠죠? 그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도 추계방 정식을 구해가지고 원래 꼭지점 찾았잖아. 중학교 때나 표준형 만드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표준형 안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표준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별로 없고 표준형을 구하라는 문제는 다 추계방 정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차 함수 이런 거 나오면은 항상 꼭지점 찾을 때 미분을 해서 찾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여튼 첫 번째 점을 주고 기울기를 나한테 구하라고 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기울기를 주고 점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이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3학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쓴 다음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하면 해가 하나일 거다.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K값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이제는 미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얘가 기울기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괜찮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2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도함수는 미분 계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반항 같은 건데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으면 도함수가 그 값을 만족하면 된다. 그때의 x값이 그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x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난 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y값이 나오겠죠.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기울기 미분해서 좌표를 구한 다음에 식을 그냥 바로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1 대입해야지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 식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위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
이럴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해보세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분을 했고 이 값이 4x-3이 나는 1이 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4x가 4가 될 거고 x는 1이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x가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난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x가 1일 때 y 값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1 대입하면은 3. 1,3을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구나. y는 1에 x-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음 세 번째. 자, 1번과 2번은 기울기 줄 테니까 점 구해볼래? 점 줄 테니까 기울기 구해볼래? 라는 거였으면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울기와 점 아무것도 안 줄 겁니다. 다 구하고. 됐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4가 있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보죠. 그래, 일로 가자. 좀 쉽게 나오게 접선의 방정식. 식이 좀 쉽게 나와야겠네. 이거 밖에서. 자, 이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2차 함수가 있고 밖에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2차 함수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요겁니다. 됐죠? 푸는 거. 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지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됐죠? 모를 때는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미지수로 설정하냐면 이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요.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면 되게 좋은 게 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t, t의 제곱 플러스 4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될 테니까 x가 t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2t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와 점을 바탕으로 책에서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일단 식을 써라 이거죠. 너 기울기도 알고 점도 아니까 일단 식을 써라. 근데 이 식이 이 점을 지나가지 않냐? 지나간다라는 건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라는 뜻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입해라. 이렇게 식을 써줘요. 알겠죠?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약간 단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간단해서 식으로 쓸 때 그래 뭐 이 정도는 하면서 쓸 수 있어. 그런데 식이 이렇게 안 간단하고 복잡하게 식이 쓰여져 있으면 이렇게 식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와 밖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의 위의 점을 문자로 잡으면 t,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5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걸로 식 만드세요 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거 식을 보면은 겁나 부담스럽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식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기울기를 이용하자. 여기. 어차피 나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간다는 것도 알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되겠죠. 같은 직선이니까. 괜찮습니까? 이 말 알아듣겠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은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죠. 여기서 이거 뺀 거. 됐습니까? 이게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식을 써서 양면에 t 플러스 1을 곱해주면 5는 2t의 제곱 플러스 2t 이런 식. 식 안 있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t 값을 구하고 t 값을 대입해서 기울기와 점 찾은 다음에 식을 써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더러우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어디 갔어? 박의점 필수 예제 5번 볼래요? 이것이 이쁘네. 자, 필수 예제 5번. 0,-4가 있고 식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이런 상황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이 그래프에 있지 않다, 밖에 있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대입을 했을 때 참이 아니면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있고 0,-4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해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접선이 한 개 나오냐 두 개 나오냐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접선이 두 개 나오더라도 나는 접선을 하나만 그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어서 그래프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0,-4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줄 모르니까 t,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좌표를 문자로 표현을 하고 미분을 하면 2x-인데 x가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얘는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어차피 이 접선은 이 두 점을 지나가. 그래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접선의 방정식이나 같은 거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같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구하겠다. t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게 두 점으로 만드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고 그게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t를 곱하고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얘가 이로 넘어가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라서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래서 t가 2일 때는 좌표가 2,0이고요. t가 2일 때 기울기는 2죠. 이걸로 식을 쓸 수 있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 t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8이고 t가 마이너스 2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점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걸로 식을 만들면 이렇게 식을 쓸 거고 밑에 걸로 식을 만들면 이렇게 식을 쓰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그 식을 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모르는 접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가능하면 이쪽에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괜찮겠니?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갔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 뒤에 있는 거는 설명을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차피 내일도 있으니까 다시 필수 예제 1번부터 쭉 훑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위의 점.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1,2를 지나가나 보다. 대입하면 참이겠구나. 식 하나가 성립되겠고. 다음 두 번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다 하는 순간 F'1이 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2는 이 문제에서 그렇게 여기 미분 계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괜찮습니까? 미분 계수를 구할 때 y값은 쓰이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두 점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F'1과 F'2가 같다까지 이렇게 해서 식 3개를 만든다. 이건 미지수의 개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한 거고 미지수의 개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ABC를 구한다 이거니까 조금 신경 써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여기 필수예제 2번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점을 아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F'1을 계산하기 위해서 F'X는 요거니까 F'1은 7, 8 괜찮습니까?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8이구나. 괜찮죠? 그럼 기울기가 8이면서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면 끝나는데 2번 접선의 수직인 걸 보고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면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끝나죠. 이거 1에서의 기울기가 8이니까 1에서의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면서 1,2를 지나간다. 식 써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필수 예제 3번 기울기를 알려주었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2x-3인데 나는 2x-3이 3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기울기가 3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얘가 로 넘어가고 x는 3인 거지. x가 3일 때구나. 그 말은 3,3을 대입하면은 0. 3,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구나. 그래서 식을 쓸 때는 3의 x-3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 0이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니까 2x-3이 0이면 되겠으니까 x가 2분의 3일 때구나.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 얼마요? 4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가로로 이름을 붙여줄 때는 y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세로로 이름이 붙여질 때는 x는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런 식으로 직선의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 했죠? 필수해줘. 자, 그럼 지금부터 94쪽까지 쭉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한번 딱 해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연습하세요. 차근차근 연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작!